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GSAT 기출유형 공략 실전 모의고사 수리논리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0문항이고요. 실전 시험처럼 30분 시간 잡고 한번 풀어보시는 연습이 먼저 좀 필요하시겠죠. 자, 이제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재환이는 노트북 한 대를 사기 위해서 한 달에 8만 원씩 1년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씩 1년, 12달 동안 모았다고 하면 일단 모은 돈부터, 금액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96만 원을 일단 모았네요. 현재 전자제품 매장에서 재환이가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의 종류가 3대라고 했을 때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할인율의 최대값의 차이는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할인율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 이하는 없애고 이제 정수까지만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96만 원까지 그 이내에서 살 수 있는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바로 보이는 건 87만 원짜리 뭐 할인 안 해도 이것은 제품 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100만 원인데 10% 할인되면 이제 90만 원이죠. 그럼 이것도 살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괄호를 빼고 A 제품 보면 98만 원인데 7% 할인 들어갑니다. 2만 원 이상만 빠지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7%면 뭐 대략 보더라도요. 지금 이게 1%가 0.98인 거거든요. 그러면 7%는 그것의 7배 값, 그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뭐 대충 봐도 2만 원은 넘게 빠질 것 같아요. 요만큼 할인 들어가면 A 제품도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요. A, D, E가 가능하면 이제 B하고 C 요 두 개가 살 수 없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할인율의 최대값을 구했을 때 그 값의 두 개 차이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살 수 있는 범위까지 한번 가볼까요? 많이 깎아야 되니까 최대로 많이 할인했을 때 금액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요. 자, 이것을 96만 원까지 그 금액을 낮춘다고 하면 12만 원이 할인되는 거죠. 자, 그때 할인율은요. 그러면 108만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 할인 받는 겁니다. 곱하기 100. 요거 대략 구해봅니다. 그럼 1200. 나누기 108 하면 대략적으로 11점 얼마 11점 얼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11%. 그리고 뭐 뒷자리 좀 더 있겠지만요. 11%까지만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11. 자, 그 다음요. 130도요. 일단 최대로 96까지 떨어뜨려 본다고 하면요. 마이너스 지금 3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했던 이것도 구해보면 130분의 130에서 34가 차지하는 비율값 곱하기 100, 뭐 3400 나누기 130 아니면 340 나누기 13 해봤더니요. 여기는요. 지금 26점 얼마 여러분 계산 살짝 필요합니다. 정수까지는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26점 얼마 뭐 대략적인 값이에요. 소수점 위에 절삭해서 적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1과 26 두 개의 숫자 차이를 구했다면요. 여기 26 적을 거니까요. 차이는 15 차이가 되겠죠. 15. 96만 원까지 떨어뜨려 본다고 하는 최대 금액의 그 할인 비율을 그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1과 26으로 15. 2번 확인했어요. 자, 1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 동아리 회원 8명은 지난주에 읽은 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회의실을 예약했습니다. 예약한 회의실이 4인실 하나, 6인실 하나일 때 회원 8명이 각 회의실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가라고 했네요. 자, 지금 8명이고요. 회의실은 4인실과 6인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나누어 들어가는 경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인실부터 볼까요? 4인실에 6인실에 6명을 최대 넣는다고 했을 때 4인실에 2명이 들어가겠죠. 그럼 2명하고 6명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렇죠? 4인실과 6인실 최대 넣었을 때 여기 2명 남을 겁니다. 또는 여기에 3명하고 5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요. 8명을 나누는 경우의 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인실에 최대로 4명 다 넣고 이쪽에 4명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겠죠. 2, 6 3, 5, 4, 4 이외에는 없네요.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5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5,3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4인실 최대 4명까지니까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이것부터 볼까요? 8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합니다. 8명 중에 2명 선택. 그런데 그냥 선택만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의 개념이겠죠. 8명 중에서 선택, 그리고 나머지 7명 중에 선택, 2 선택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니까요. 나누기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28가지가 되겠네요. 6명을 선택하는 것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2명 선택했으면 나머지가 그냥 6인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쪽 2명 선택하는 순간 이쪽은 그냥 확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28가지고요. 자, 여기도요. 8 중에서 8명 중에 3명 선택해 볼까요? 8 중에서 7 중에서 6 중에서 3 선택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니까 뽑은 숫자의 그 경우의 수만큼 나누기 해주셔야 되겠죠. 했더니 지금 56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8명 중에서 4명 선택합니다. 8, 7, 6, 5까지 4명 선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4명에 대한 조합이니까 4, 3, 1로 나누기 합니다. 자, 여기는 6 이렇게 없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했더니요. 2 곱하기 7 곱하기 5, 70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70, 그리고 56, 그리고 28. 자, 28, 56, 70까지 다 더하기 합니다. 154가 정답이 되죠. 정답은 4번이 답되네요. 4번. 그냥 각 경우의 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종류. 자, 2번 다 4번 확인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계속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탕 개수의 비는 3대 1이었고요. 형이 동생에게 사탕 5개를 주었더니 형과 동생이 갖고 있는 사탕 개수의 비가 4대 3이 되었다고 했을 때 동생이 처음에 갖고 있던 사탕 개수 몇 개인가라고 했네요. 근데 처음에 갖고 있던 개수 비를 3대 1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 문자 넣어서 한번 처리해 볼까요? 3대 1을 3x개랑 x개라고 해서 실제 그냥 개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3대 1, 3x개일 때 동생 x개였다 이렇게요. 형이 동생에게 5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형은 3x에서 5개가 줄었을 거고요. 동생은 5개가 이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의 개수 비가 이것이 4대 3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내항곱은 외항곱이다라는 등식 세워볼 수 있겠네요. 자, 외항곱부터 한번 보면 여기는 9x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외항의 곱. 자, 내항곱은요 4x 플러스 20 되겠네요. 이게 같다라고 하는 비례식의 등식 이렇게 변환시켜 본 겁니다. 넘겼더니 5x고요. 넘겼더니 35입니다. x는요 7 되겠죠. x가 처음에 동생이 갖고 있었던 사탕개수 요거거든요. 그래서 7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3번 문제까지도 뭐 가볍게 해결해봤습니다. 정답 4번 확인해봤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자, 4번 내용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A는 편도거리가 180km인 대전까지 본인이 운전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60km/h, 시속 60으로 운전했고요. 비가 오지 않을 때 40%의 속력으로 감속해서 운전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감속했을 때 속력을 좀 구해볼까요? 60에서 40%만큼을 줄인 것이 아니라 40% 그것의 속력으로 60의 40%의 속력으로 그걸로 이제 줄여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60 속력에 0.4만큼, 즉 속력 24 이걸로 이제 운전했다는 거죠. 40%만큼을 줄였다가 아니라 40%의 속력으로 이걸로 이제 운전했던 겁니다. 자, A가 대전으로 내려갈 때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서울로 올라올 때는 30km를 남기고 비가 왔다고 합니다. 출장비는 직원의 시급과 사용한 연료비를 계산해서 지급된다고 했을 때 출장비는 총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시급은 15,000원이고요. 출장지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75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뒤에 요거 보시면 연비하고 뭐 유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먼저 구할 것은 1km당 유류비를 얼마 썼는지 이걸 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리터당 20km를 갑니다. 그런데 그런 유가가 지금 1,500원이에요. 리터당. 그러면 1km를 갈 때는 얼마 썼을까요? 1,500원 나누기 20km라고요. 1km당 얼마를 사용하게 되는지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 75원이 나올 거고요. 자, 비가 올 때는요. 지금 1,500 나누기 12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125원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제 먼저 구해 두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유류비하고 그리고 시급 계산해 볼 텐데 시급 금액부터 봐볼까요? 이제 시간 계산 해봅니다. 시간 계산. 앞쪽 잠깐 볼게요. 지금 일단 내려간 순서대로 보죠. 180km 내려갔습니다. 이동했어요. 그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속력 60으로 갔을 거예요. 이제 시간 계산합니다. 시간. 먼저 60의 속력으로 180을 내려갑니다.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머물렀던 시간이 75분인데 분 단위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시속 시간 단위로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을 시로 바꿀 때에는 분모에 60 적죠. 60분의 75 분모에 60 적으시면 분이 시가 되죠. 60분의 75시간만큼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올라올 건데 올라올 때는 여기서 30km 남기고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럼 180 중에서 150은 비가 안 왔고요. 32만큼은 비가 왔던 거죠. 그럼 비가 오지 않았을 땐 똑같이 이제 60으로 150의 거리를 이동을 또 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가 와서 속력은 아까 보였던 24의 속력으로요. 32만큼 거리를 더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지금 내려갔고 머물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랑 올 때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자, 24분의 30을 이제 여러분 계산을 조금
해보기 위해서 살짝 변형시킬까요? 이제 분모가 60으로 통분돼 버리면 되게 좀 편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요것만 약분해봤더니요. 6으로 약분하면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60으로 가져가는 것이 여기서 좀 더 편합니다. 그럼 60으로 가져가면 15배 할 거니까요. 그럼 60분의 7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요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대신 이걸로 바꾼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시간 싹 다 더하기 합니다. 60으로 통분되어 있어요. 180 더하기 75 더하기 150 더하기 75네요. 그죠? 그러면 싹 다 더하기 하면 이제 480이 됩니다. 480. 그럼 60분의 480은 이제 8시간이 나오죠. 이거 시간식이었잖아요. 8시간인데 시급이 15,000원이었습니다. 그럼 8시간 15,000원 했더니요. 일단 시급은 12만 원이 나오겠죠. 12만 원. 이제 유류비를 구할까? 유류비. 자, 유류비는요. 이것도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랑 올 때랑 좀 나눠지는데 먼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킬로미터당 75원씩이에요. 근데 킬로미터당 75원씩.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몇 킬로였을까요? 내려갈 때 180과 올라올 때 150까지. 즉 330km. 330km는 킬로미터당 75원씩 썼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요만큼의 유류비, 기름값이 되겠죠. 비가 올 때는 125원씩입니다. 근데 그때가 30km만큼만 비가 왔었잖아요. 30 그리고 125원씩 이렇게 썼던 거네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구했더니 여기가 24,750원, 이쪽이 지금 3,750원 해서요. 여기가 지금 28,500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다 구했죠. 시급은 12만 원, 그리고 유류비는 28,500원, 그럼 148,500원. 정답은요, 3번.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자, 이런 문제가 간혹 보이는데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일단 하실 것은 킬로미터당 기름값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가지고 이제 시계 분명히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시간에 대한 계산하실 때 단위를 좀 맞춰주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단위 맞추는 것까지요. 자, 정답 3번 확인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원이 기획팀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A 건물에서 B 건물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S 지점을 지나게 될 확률은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그 해설지 풀이처럼 이렇게 접근해 보셔도 좋겠고, 해설지 풀이 참고하셔도 좋겠고, 이 방법을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풀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가볼까요? 자, A부터 B까지 갑니다. 먼저 전체 경우의 수, S를 지나든 안 지나든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요. 항상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향해서 이제 오른쪽 상단으로 계속 갈 건데요. 그 직선 거리는 전부터 숫자 1을 적습니다. 자, A에서 직선 거리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 가고 그리고 위로 가는 이렇게 두 길이 있겠죠. 그 점이라고 하면 선과 선 만나는 모든 위치가 점이 되죠. 거기까지 숫자 1을 적죠. 이 말은 A에서 그 점까지 가는 방법이 최단거리로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다요. 여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최단거리가 아니죠. 직선으로 갔을 때 그 점까지 가는 최단거리 방법은 한 가지다. 일단 방법을 적고 있는 겁니다. 개수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계속 오른쪽 상단으로 더하기로 갑니다. 그러면 요 점까지는 1과 1이 만나서 두 가지가 올 거고, 여기까지는요. 또 2하고 1 만나서 세 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3과 1 만나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요. 다시 한번 1과 2가 만나죠. 3. 여기는 3, 3, 6. 여기는 10. 여기는 15. 계속 오른쪽 위로 가서 그 점이 만나는 그 값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점까지의 총 최단거리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1과 3, 4, 10, 20, 35. 여기는요. 5, 15. 그리고 35, 그럼 B까지 전체 경우에서 70까지 이렇게 돼요. 이 중에서 A에서 B로 갈 때 S를 지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S 지나는 방법. S까지 일단은 여기 사각형 내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A에서 S까지 가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10가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A에서 S로 가서 이제 B로 가는 방법을 볼 건데 S까지 10가지가 나왔습니다. S에서 B까지는 따로 좀 구해볼까요? 여기 요만큼 두 칸짜리인데요. 자, S에서 B로 가는 방법이요.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 따로 한번 구해보죠.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1, 1, 1, 2, 3. 세 가지가 되네요. 그죠? S에서 B까지는 그러면 세 가지. 그럼 A에서 S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은요. 30가지가 되겠죠. 10가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까지 가는 거니까요. 13가지 아니고요. 그리고로 연결되면 우리는 곱하기로 갑니다. 가고 그 다음 또 가고. 그러면 30가지. 여기 30가지.
70까지 전체 경우 중에서요. S를 거쳐가는 방법 3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7분의 3의 확률이 답 3번으로 보이네요. 3번 그렇죠? 자, 그 단순하게 식을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도 이해해 보시면 해설지 풀이로 가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숫자 적어서 개수를 확 구하는 거, 이 방법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정답 3번 확인했고 일단 5문제까지가 이제 응용 계산 문제 유형이고요. 6번부터 이제 자료 해석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계절 및 시도별 강수량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릅니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면 되죠. 앞문장 뭐 사실 크게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 표를 보면요. 계절별 강수량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각 연도마다 나와 있습니다. 시도별 강수량인데 2013부터 16년도까지 역시 이제 위에도 나와 있던 그 연도 4개의 구성이고요. 세로축은 서울특별시부터 저 밑에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는 표일 겁니다. 이렇게 교재있는 표를 좀 참고해 주세요. 지금 PPT는 두 페이지 넘어가고 있어서 여기 교재표를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요거 가지고요. 바로 문제 보죠. 자, 이 문장입니다. 자, 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가장 큰 해 강원도의 강수량은 전년 대비 약 19% 증가였다라고 했어요. 봄과 겨울 강수량 차이가 제일 큰 해를 먼저 좀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서요. 여기 그래프에서 좀 확인해 주시는 건데요. 자, 봄과 각 연도마다 봄 맨 앞에 거, 그리고 겨울 마지막 거죠. 이렇게 봄과 겨울에 강수량 차이가 제일 큰 걸 좀 골라주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 16년도를 보면요. 312.8과 그리고 108.1 요게 200 넘게 차이가 나죠. 그죠? 200 한 4 정도? 그런데 200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13년도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13년도하고 16년도에는 뺄셈 한번 해서 더 큰 값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아마 요게 더 크게 보이실 겁니다. 뺄셈 13년도랑 요 두 개 좀 비교해 주시면. 그래서 2016년도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때 구하라고 한 것은 이거 문제 다시 볼까요? 그때 강원도의 강수량은 전년 대비 약 19% 증가였다라고 했네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을 보면요. 13년도는 나올 수가 없죠. 13년도가 나오면 만약에 이 두 개 봄과 겨울 차이가 13년도였다고 하면 강원도는 전년도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문제 정보상 16년도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이 상황에서는. 강원도를 볼게요. 강원도 15년도가 이만큼이고 16년도 이만큼 왔습니다. 자, 증가한 그 량 갖고 이제 그 증가율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894에서요. 전년도 지금 1065까지입니다. 증가량을 봤더니요. 지금 171 나옵니다. 증가량 171이에요. 물론 이대로 구하면 되긴 하죠. 894에서 171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했을 때 이 값이 19%가 나오는가. 그렇죠? 요거 확인하시는 건데 계산보다는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죠. 894에 19%를 구했을 때 이것의 19%를 구했을 때 과연 이 정도 값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10%는요 89.4죠. 89.4. 자, 그러면 20%로 가보죠. 20%는요 89, 90 정도인데 그럼 180 정도 될 겁니다. 대략 180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1% 정도 빼야만 그게 19%예요. 그럼 1% 얼마일까요? 1%는 10%에서 다시 한 자리 들어간 8.9 대략 뭐 9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뺀 값이 19%네요. 그러면 171 정도가 어떤가요? 이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19% 구했을 때 여기 나오니까 증가율은 약 19%라고 볼 수 있겠다는 판단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A 문장은 맞습니다. 맞으니까 답에 들어갈 텐데 선택지의 구성상 A는 그냥 답이 될 것도 같았어요. 1번, 2번, 4번, 5번까지 A가 모두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자, B를 볼까요? 2014년과 16년, 14년과 16년도 두 개 연도에 강수량이 많은 순서에 따른 지역별 순위 1, 2, 3위는 동일하다. 자, 1, 2, 3위를 여러분 표에서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거하고 가장 큰 것부터 3개, 14년도 하고요, 16년도랑 보시는 건데요. 아마 찾아보시면 각 연도 모두 다, 두 개 연도 모두 다 제주가 제일 많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부산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경상남도가 보이실 겁니다. 순위는 이제 그 표에서 한번 매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위가 두 개 연도에서 3위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B 맞습니다. 맞으면 또 답에 들어가겠죠. 1번, 4번, 5번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C를 보죠. 2015년 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역의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의 4배 이상이다라고 했네요. 15년도에 제일 많은 지역 보시면 아마 제주가 2109로 제일 많게 나올 겁니다. 2109 잠깐 적어볼까요? 지금 C 문장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지역은 대구가 549로 보이실 겁니다.
549. 자, 이것의 4배 값보다 큰지 물었더니 549 거의 55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럼 4배 하면 거의 한 2200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 2000 지금 여기 2100이니까 4배 값보다 어떨까요? 분명히 더 작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4배 이상 아니고 4배보다는 작습니다. C는 틀렸으니까 답에서 지워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5번 지워줄 거고요. 1번과 4번 남아있죠? D 문장 볼까요? 여름 강수량은 가을 강수량과 동일한 증감 추이를 보인다. 동일한 증감 추이를 보이는지 첫 번째 계절에 대한 것은 첫 번째 표에 있죠. 여름하고 지금 가을 보라고 했네요. 여름부터 볼까요? 여름은 각 연도의 두 번째. 그죠? 여기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감소했고 증가입니다. 증가했고 감소했고 증가했어요. 가을에 보죠. 가을 여기서부터예요. 증가했고요. 감소했고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증감 추이 동일한 거 맞네요. 자, D 문장 맞으니까 포함됩니다. 정답은요.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자, 6번 문제도 표는 뭐 잔뜩 길었지만요. 정보를 보셨을 때는 크게 복잡하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실수 없이 표만 그냥 잘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A 문장 맞을 때 이 정도의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더 익혀보셔도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멸종 위기종 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맞는 것을 고릅니다.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뭐 포유류부터 해서 쭉 해서 합계까지 나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이 문장 바로 볼까요? 재생 기간 동안 멸종 위기종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종은 매년 동일하다. 자, 멸종 위기종 수가 세 번째 많은 거는 1, 2, 3위 세 번째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딱 봐도 제일 많은 것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여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이쪽 해서 무척추 동물 이것이 세 번째가 되면서 아마 대략 보셔도 숫자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1등, 2등, 3등 거의 다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A는 맞아요. 자, A가 또 맞을 것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게 하죠. 1번, 2번, 4번, 5번까지 모두 다 A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만 좀 지워보고요. B를 볼게요. 자, B도 지금 1, 4, 5번 들어있어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확인합니다. 2017년 멸종 위기종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은 곤충류이다. 전년도면 2016년도랑 비교합니다. 자, 곤충인지 물었으니까 거기부터 볼게요. 16년도 대비 17년도 곤충은 지금 플러스 4 이만큼이에요. 22에서 4가 증가되었다. 이게 지금 증가율인 거죠.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의 비율. 이렇게 따지면 물론 곱하기 100해서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까처럼요. 10%가 2점이죠. 2점인데 4 정도라고 하면 거의 20%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게 10%인데 4가 있으니까 대략 20% 정도라고 한번 예상해보고 그럼 그것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게 혹시 있는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은 일단 증가량 자체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많이 증가됐다고 본 게 이쪽이죠. 여기 한 11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77에서 11이 증가했으면 이만큼이죠. 그럼 7분의 1로 약분 딱 되네요. 7분의 1. 근데 이것은 절대 20%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까지 안 돼. 여기서 보셔도 돼요. 10%가 7.7입니다. 그러면 2배 하면요. 지금 거의 15 나와야 되는데 11이잖아요. 20%보다 한참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것도 20%보다 조금 작긴 했었지만 이거는 20% 값보다 한참 더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 쪽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맞다. 그래서 B 맞는 걸로 역시 1번하고 그리고 4번하고 5번에 포함됩니다. 자, C를 볼게요. 전체 멸종위기종 수에서 조류의 멸종위기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이 16년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전체에서 조류의 비중 16년도랑 18년도를 비교합니다. 16년도부터 볼까요? 전체 값은 246이고요. 246이고요. 그 중에서 조류 60일 요만큼입니다. 18년도는요 267이고요. 그때 조류는 63.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것을 이제 관계를 비교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관계를. 자, 분자하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자대모서 보통 체크하죠. 분자 크고 분모 작고. 분자 크고 분모 작은 게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쪽 분수는 그냥 크죠. 그렇죠? 지금 보통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5분의 3, 6분의 했을 때 분자, 자대, 분모, 모소 이게 다 분자 크고 분모 작고 올렸으면 얘가 크다라고 그냥 바로 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그게 안 보입니다. 분자 큰 거 이쪽이고요. 분모 작은 수 반대쪽이에요. 그렇죠? 자대모소가 안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방법 중에서 좀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 분자, 분모, 증가율 찾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의외로 이 방법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61에서 63까지 플러스 2. 그냥 증가량부터 볼게요. 분모는요. 246에서 267까지 지금 플러스 21,
이만큼이 되죠. 자, 증가율 한번 확인해 봅니다. 먼저 분모는요. 246에서 10% 값이 얼마죠? 10% 값? 이거 찾아가시는 거예요. 10%가 지금 24.6이죠. 근데 21이니까 10% 값보다 조금 적게 키웠네요. 그죠?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까지 해석이 될 이유가 없는 게 61에서 10%는 지금 6.1. 그죠? 근데 여기선 2거든요. 그러면 5%, 자 10%가 대략 6이에요. 근데 2까지 가려면 한참 더 줄입니다. 그럼 5%, 절반 가볼까? 3 정도가 되죠. 5% 값보다 더 적어요. 그죠? 그러면 분자의 증가비율은 5% 값보다도 적다. 이만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분명 여기는 5% 값보다는 분명히 크잖아요. 거의 10%에 가까우니까. 그죠? 여기는 그래서 5% 값보다 분명히 큰 것을 가지고 위아래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분자는 5% 값보다도 적게, 분모는 5% 값보다 많이 거의 10% 가까이. 그러면 분자보다 분모를 더 큰 비율로 증가시켰습니다. 분수의 특성상 분자보다 분모가 더 커지면 결과는요? 작아지겠죠. 분수는 분모가 더 커지면 결과는 작아지죠. 해서 결과는 오른쪽이 작습니다. 2016년도의 비율보다 18년도의 비율이 작아졌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C 문장 보고 있는데 18년도가 더 높대요. C는 틀렸네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자, C는 지워보고요. 근데 이제 A하고 B까지 남아있죠. 자, A하고 B가 포함돼 1번하고 지금 5번 남아있을 겁니다. 1번하고 5번. D를 볼게요. 2018년도를 제외하면 곤충류, 어류, 무척추 동물의 멸종 위기종 수의 합은 식물의 멸종 위기종 수보다 매년 많다라고 했네요. 18년도를 빼고 그럼 17년도까지 보시는 겁니다. 곤충, 어류, 무척추하고 그리고 식물. 여기는 빼고요. 자, 곤충, 어류, 무척추고요. 그리고 식물, 요 값의 그 관계를 비교합니다. 요거 세 개 합보다 항상 그 식물의 수보다 세 개 합이 식물 쪽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따져보면 여러분 식물이 제일 큰 값을 갖고 있을 때를 의심해 보시면 되겠죠. 식물이 요때 88로 뛰었거든요. 요때 이제 안 보는 거고요. 요때예요. 그러면 세 개 합을 갖고 이런 비교합니다. 계속 문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요거 세 개 합이 식물 값보다 한 매년 클 것이다. 그런데 요때가 좀 의심이 되죠. 식물이 꽤 크니까요. 26, 27, 32까지 싹 다 더하기 보시면 85가 나올 겁니다. 85. 요 합이 85예요. 그래서 세개 합이 식물의 값보다 더 작죠. 식물 수보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그렇진 않았다는 것을 17년도 갖고 알 수 있습니다. D는 틀렸어요. 그러면 정답은요.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 그렇죠? 5번 지웠으니까요. 답 1번.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숫자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뭐 풀만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주의하실 것은 지금 C 문장 봤을 때 요거 분수 관계 비교하는 방법을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자 분모 증가를 찾는 것이 의외로 꽤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1번으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로 가볼게요.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 납입한 월별 할부 금액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고 빈칸에 값을 예측했을 때 가장 맞는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단 월별 할부 금액은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만 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빈칸 좀 보입니다. 월 납입금이 있고 원금, 이자, 그리고 남은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위는 뭐 1,000원 단위라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월 납입금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있어요. 뭐 분모 쪽에 이렇게 적고요. 분자 쪽에 이렇게 적고 뭐 이런 식이 있고요. 자, A는 총 원금, R은 월 이자율, N은 할부 기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월 납입금 즉 여기서 이쪽 값은요. 원금과 이자 이렇게 두 개 합이 왼쪽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당월 남은 금액은 전월에서 당월 원금 뺀 거 이게 남은 금액이고 총 원금은 5천만 원입니다. 할부 기간 12개월이에요. 12개월. 그럼 이제 N 자리에 12가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12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할부 금액은 연 이자율이 12%고요. 월 이자율은 연 이자율 나누기 12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겠죠? 연 이자율이 12%예요. 여기가 10이라는 거거든요. 12 나누기 12. 월 이자율은 1% 이렇게 되겠네요. 월 이자율이 1%가 됩니다. 자, 1.01의 12배, 그 1.01의 12제곱만큼 한 것은 1.13 정도로 계산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곱하기 여기 n자리 한 것을 좀 그 수월하게끔 요거 넣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월 납입금은 할부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하고 자동차 구입 후 6개월 동안만 납입한 상태이다. 3개월치 원금은 이자보다 3,500
1,000원만큼, 단위는 뭐 이렇게 쓰고 있네요. 이만큼이 더 많다. 이미 단위는 1,000원 단위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3개월째는 원금이 이자보다 이만큼 많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니은과 디귿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개월째 원금과 이자. 그러면 이 말은 니은은 디귿보다 3,500원, 3,500, 뭐 단위 1,000원이죠. 3,500만큼 더한 값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찾아볼까요? 니은하고 디귿이 3,500 차이가 나야 돼요. 3,500. 여기는 지금 4고요. 여기는 38입니다. 그럼 여기는 3,4, 34 차이죠. 3이고 39면 36 차이입니다. 35 차이가 필요해요. 4하고 38이면 여기는 34. 여기는 4하고 39. 여기는 4하고 39 해서 이쪽이 이렇게 지금 4번하고요. 5번이 3,500 차이가 나죠. 이거 갖고 일단 1번, 2번, 3번이 삭제가 됩니다. 1번, 2번, 3번 삭제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을 구할 때가 조금 우리가 센스가 필요한데요. 그냥 구하려고 하면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넣어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그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달은 총 원금이 전체죠. 5천만 원. 그죠? 원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자가요. 1%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눈 거 그 이자 구할까요? 5천만 원. 지금 단위가 여기 1,000단위고요. 그러면 5천만 원은 이렇게 하고 1,000 이렇게 적으면 이게 5천만 원이죠. 1,000단위 맞춰보려고 하면 요 표에 있는 숫자 단위로 맞추려고 하면 이게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공 4개 1,000단위 붙여야만. 이것의 1%만큼이 첫 달 이자예요. 원금이 이만큼이 다 남아있는 거니까 첫 달은요. 1% 0.01 했더니 100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얼마 되나요? 500, 1,000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적힐 이자가 이제 500인 겁니다. 첫 달은 전체 원금의 1%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요. 냈던 원금 뺀 나머지 금액에서 다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첫 달은 전체 1%. 그 다음 달부터는 원금 뺀 나머지 잔액에서 이제 비율이 다시 한번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더니 기억은 그럼 이렇게 두 개 합인 거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나온 겁니다. 기억은 3,846 더하기 첫 달의 이자 이렇게 해서 4, 3, 4, 6. 자, 기억은 4, 3, 4, 6입니다. 우리가 지금 4번과 5번 중에 답 내려고 했던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그렇죠? 정답 4번 되는데, 자, 첫 달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에 있는 식에 다 넣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해설지에서 보시는 식처럼요, 저 식 활용한 그런 개념 비밀로 해설지에도 이 방법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한 번 더 적혀 있을 겁니다. 식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이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9번, 10번 세트 문제로 가볼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9번, 10번 세트 문제입니다. 다음 한국의 인구수 및 한국, 일본, 중국의 부양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표를 보면요. 연도별 한국의 인구수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여러분 자료, 교재 있는 자료는 옆으로 쭉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0부터 14세 인구, 그리고 15부터 64세 인구,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표는요. 연도별 한국, 일본, 중국의 부양비. 자, 부양비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비라고 해서 뭐 금액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래쪽에 의미 나와 있어요. 15부터 64세 인구수 분의 15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부양비가 되고 있죠. 자, 한국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번을 보죠. 2015년 한국인 15세 미만 인구수하고 65세 이상 인구수의 차이는 약 얼마인가? 15년도에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인구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표로 가보면요. 여기가 지금 15년도가 65세 이상 인구가 빈칸입니다. X로 잠깐 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부양비를 구하는 식을 좀 활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부양비는요. 15부터 64세 이상 인구 37,444 분의 15세 미만 인구 7,388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X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것 이게 그때 15년도에 한국의 부양비 37.2%가 나오는 것. 이런 식을 갖고 있는 거죠. 부양비식에 이대로 넣어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때 X값을 구해서 X값과 7,388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구하시오. 이게 이 문제의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택지가 그래도 좀 착한 편이죠. 300, 800, 1100, 3500, 6500까지 좀 간격이 넓어서 조금 우리가 숫자 많이 끊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 두 자리 정도 정리해 볼까요? 이 정도?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x도 이제 두 자리 정도까지 이제 구한다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370 뒷자리를 여기 내림 처리하기는 조금 찝찝한 정도가 이제 456이죠. 456은 반올림을 할 때 뭐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때 조금 우리가 찝찝합니다. 너무 간격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0.5 정도 한번 넣어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374.5죠. 여기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374.5 정도로 보고요. 여기는 74로 이제 반 올림 처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는요. 플러스 x 이렇게 했을 때 곱하기 100 했을 때가 그건데 그럼 곱하기 100을 양변 나누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이 100이 되겠죠. 그렇죠? 양변 100 나누기 한 겁니다. 이것이 100분의 37 정도이다. 뭐 0.2도 빼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근사값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왼쪽 분수, 오른쪽 분수 나왔는데 분수 대응하고 있으면요. 등으로 갖고 있으면 이제 우리 x자로 곱하는 과정 필요하죠. 곱하기 하는 과정 되게 하기 싫지만 좀 필요합니다. x를 어쨌든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100 곱하기 74 플러스 x 이쪽이고요. 여기는요. 37 곱하기 374.5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른쪽 곱하기 좀 싫지만 이 과정 좀 필요할 수 있죠. 물론 더 수월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대충 풀다가 정답이 우연히 나오는 것을 갖고 믿어버리면 어떤 문제에서는 그 방법이 안 될 텐데 그 방법을 자꾸 쓰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나오는 방법으로 자꾸 좀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다른 문제 응용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계산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죠. 자, 오른쪽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13,856. 자,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뭐 7,400에 이렇게 괄호 푼 겁니다. 플러스 100 x 값이 이게 이제 50인 거죠. 그래서 x 남기고 7,400 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x를 구하면 넘어오면요. 7,400 뺐더니요. 그 값이 6,456.5. 6,456.5. 진짜 뭐 0.5 정도는 뭐 무시하셔도 우리가 앞자리 구할 거라서 상관없죠. x를 구하면 나누기 100 한 거죠. 나누기 100 하면 독한 들어갈 겁니다. 대략 이제 65 정도로 볼게요. 65 정도. 앞자리만 대략 구한 거라서요. 65 정도. 뭐 이런 64.5. 64.5. 그 정도. 근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x를 이 정도로 구했어요. 요거를 여기에 대략 요 값이 이제 65 정도이다. 여기는 74 정도였잖아요. 근데 두 개 차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74 구한 거에서 여기 65. 여기 정리된 값하고 이제 구한 값 65 뺐더니 대략 얼마 나오죠? 그러면 한 9. 근데 9 정도로 보는 것도 여기서 뒤에 두 자리 쳐내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앞에 뒤에 두 자리 빼고 구한 거니까. 그러면 대략 여기가 보이겠죠. 물론 지금 8이지만 우리가 대충 구한 건데 여기가 제일 가까운 숫자인 거잖아요. 근사값을 갖고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2번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여러분 값이 조금 더 원래 값보다 크게 나왔을 수 있어요. 왜냐면 37점인데 37로 좀 줄여서 구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요. 9 정도로 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9번 정도 2번인 거 근사값을 갖고 확인해 봤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과정도 여러분 해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였고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를 거고 1번 볼게요. 다음 65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었던 해 부양비도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제일 적었던 해를 먼저 볼까요? 65세 이상 인구가 제일 적었던 해는요. 지금 2008년도 4,989가 제일 적습니다. 자, 그때 부양비를 보면 한국의 부양비. 한국 부양비가 2008년도가 38.5로 가장 높은 때예요. 가장 높은 때. 그래서 1번은 뭐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 1번 끝났습니다. 나머지 보기에서도 여러분 크게 복잡하지 않은 편인데요. 2번하고 3번은 여러분 그냥 뭐 가볍게 확인 한번 해주셔도 되겠고 4번하고 5번 정도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4번 한국의 15세 미만 인구수하고 65세 이상 인구수의 차이는 매년 줄어들었다. 15세 미만 쪽과 65세 이상 인구의 차이가 매년 줄고 있는지입니다. 자, 첫 번째 표로 가서 볼까요? 자, 15세 미만이면 그 연령대에서 가장 윗줄을 보시는 건데요. 자, 8,700에서 8,500으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럼 15세 미만 쪽은 계속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65세 이상 인구는요. 4,900에서부터 계속 쭉쭉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여기하고 여기에 차이를 확인하래요. 차이가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어때요? 줄었죠. 이쪽은 떨어지고 아래쪽은 높아졌으면 그 차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매년 줄었던 거 맞고요. 뭐 답은 1번이었으니까요. 자, 5번도 확인합니다. 한국의 2014년 15부터 64세 인구수는 같은 해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인구수의 합의 3배를 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14년도입니다. 14년도 인구수를 볼까요? 인구수 요만큼이고요. 그죠? 65부터 64세.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합의 3배 값보다 얘가 작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뒤에 세 자리 한번 쳐내고 볼까요? 이 정도로. 대충 봤을 때 7과 6이니까 여기는 한 13,000 얼마 나올 거예요. 뭐 13 얼마 나올 건데요. 여기는 봤더니 37입니다. 37이에요. 13에 3배 한 것보다 분명히 어떨까요? 작죠. 39니까요. 그렇죠? 두 개 합의 3배 값보다 이쪽이 넘지 않는다. 작다라는 해석을 갖고 있네요. 5번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우리 1번으로 뭐 가볍게 나왔네요. 일단 전체 문제에서 10번까지 절반 정도 한번 해결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많이 복잡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좀 더 이해를 갖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요령이 들어가면 더 편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복습 한번 다시 해보시고 전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